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영철 의원입니다. 여러분 다 지난 금요일 여러가지 언론을 통해서 저희 동생이 저를 향해서 북에 있는 저희 친동생이 형을 향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제가 오늘 제안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과거 북한의 인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혼신의 힘을 쏟고 활동해온 정말 탈북 인권 운동가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홍순격 선생님, 그리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말 10년을 어릴 때부터 10년을 생활했던 우리 강철한 선생님 이렇게해가지고 또 우리 정치범 수용소에서 김정일의 처저 송예린 씨의 친구라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 와서 정말 10년 이상을 수용생활했던 김영수 선생님 비롯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호광일 선생님 또 오시고, 그다음에 김인실 우리 인권운동가 또 오시고, 우리 최정현 인권운동가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북한에서 현재 상황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고 증언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송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에 알려지기까지는 수많은 생명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 상황을 세계가 알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탈북민들과 그들을 도운 세계 인권운동가들이 용기와 열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끊임없는 협박과 공갈, 그리고 자기 회피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계의 양심이 알린 이들이 노고에 격리를 표합니다. 북한이 열악한 인권 상황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세계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수십만 명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 국가를 상대로 협박이나 현실 왜곡을 한다고 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저를 비롯한 북한 인권가들이 가족들을 동원해서 협박과 비난을 일삼는 추악하고 추잡한 행위들이 일삼고 있습니다. 철없는 북한 지도자의 광기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세계가 또다시 보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북한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당국의 일생을 충성해온 고모부 등 최측근들마저 하루아침에 처형하는 광기를 부리는 지도자일진데 남이 가족 천륜을 오기게 하는 것쯤이야 시군중먹기 아니겠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현실을 감추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저지른 인권 유린의 행위에 대한 사죄와 보상, 철저한 책임과 재발 방지 제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거부되는 한 북한 정권에 대한 규탄과 부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규탄과 부정도 그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에 대한 세계의 보편적 가치가 그것을 주도하고 이끌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북한 인권 운동가들의 가족을 언론에 내세워 다양한 형태의 인권 유린 상황을 감추기 위한 변명과 협박, 공갈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말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이루어진 증언인 것으로 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계에 북한 당국에 제안을 합니다.
탈북민 북한 인권가들과 그들이 북한 가족과 친척들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그 어떤 정치적 압박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만나 사실관계를 증언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세계 유엔 인권 선언의 날인 오늘 12월 10일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날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전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가족들이 유엔에서 그 어떤 증언을 하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공개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둘째, 유엔에서 증언 시 그 주변에는 남과 그 어떤 당국자도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언론만이 그들과 대화를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만약 가족들이 유엔에서의 증언 이후에 신변의 안전을 우려하여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면 유엔 고등 판무관의 심사에 따라 그들의 의사에 따라 상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탈북민 가족들이 유엔에서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유엔 인권위원회 혹은 탈북민들이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저희 제안을 거부한다면 탈북민 가족들의 증언은 인질들에게 강요된 또 하나의 정치적 사기이자 인권 유린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북한이 인권 유린 행위가 없었다면 인권 운동가들이 북한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이 긍정적이고 조속한 대답을 촉구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국회의원 조명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러니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조명철 의원님이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북한이 설사 내보낼 리는 없지만 내보낸다고 해도 그들이 인질급 노름을 또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질이 북한에 남아있지 않도록 그 가족과 친인척이 함께 나와서 그 중에 이제 국제적인 언론 앞에서 증언함으로써 공정한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저희 그 아들이 지금 북한에서 소식도 없고 그런 그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 북한에 있는 친척이 살아있는 경우에 그들을 내세워서 이제 협박 이런 그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저희 아들 경우에는 아마 살아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북한 국민들이 이렇게 북한 정권에 의해서 또 탈북해온 우리 형제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여전히 이런 압박을 받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 강한 테러 국가인지 이것을 세상에 더 광범위 알리는 계기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조명철 의원님이 제안한 그런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공정한 그런 환경에서 이런 그들이 발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조명철 의원님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역시 여동생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제 북한의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가 제가 이제 2005년경에 그 동생에게 돈을 몰래 전달을 했는데 아마 하봉시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그 돈을 뺏기 위해서 동생을 모함해서 어디론가 끌고 갔는데 지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엔에 동생의 어떤 행사 여부를 확인을 요구를 했고 북한 당국은 말도 안 되는 이제 중상 모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삼촌을 비롯한 북한에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마 조명철 의원님의 그 동생 소식을 보니까 아마 저희 가족도 아마 나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북한의 이런 그 정말 그 천륜을 끊는 이런 정말 그 반인륜적인 모략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되고 그렇게 가족들이 정말 그 형이나 동생을 향해서 그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거는 북한 정권에 의해서 강요된 그 반인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할수록
북한 그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준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이런 반인륜적인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